이 꽃밭 앞에 바로 이곳이 태모님이 처음 조정리 들어오셔가지고 머무신 그 땅에 바로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무시다가 하조 마을에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강응칠 성도 집에 가셔서 9개월 머무셨는데, 자, 우선 역사를 알려면은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천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세우셨거든. 이 바로 언덕 위에 저 집이 지금 바로 그 신전인데,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거든. 솟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조종산이거든. 여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작은 산이 조종산인데, 그런데 이 맥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맥이 이렇게 들어왔어. 청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곡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방위로 말하면은 동북 쪽에서 두른 맥 한 500m 그 뒤에 주산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가 조종산이고, 이 백호자락 조종산 바로 위에는 상조라고 그러고, 상조, 윗상자, 할아버지 조자. 상조 마을 아래를 원조라고 그래, 세터라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은 뭐냐면은 이 청룡 날가지 바로 아래는 여기는 중조라고 그래, 중조. 그런데 청룡 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뻗어갖고 여기가 지금 신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 위쪽에 또 다른 외청룡이 있어, 외청룡. 그 외청룡 가락 그쪽 너머를 하조라고 그래. 그래서 상조, 중조, 하조. 그리고 조종산 아래는 원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경계가 우리가 이렇게 쭉 왔던 길 있잖아. 바로 그 길에 거기 이제 논이 있거든. 그게 이제 경계가 돼가지고 바로 이 원조하고 중조에 이제 그런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세를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단수 문화를 연속해가지고 이 신전 문화에서 근본을 배워야 돼.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뭐야? 어머니 땅이야. 이 지구가 신전이고, 지구가 바로 신단수고, 천지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거든. 크게 이렇게 배경대비하게 배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산나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앉아서 도담을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천지 어머니가 정읍 대흥리에서 조종리로 오셨어. 정읍 대흥과 김제 조종. 천지공사 무대로서의 이 두 곳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이번 새 세상에 열리는 가을 천지 개벽기 때 우리가 진리의 종통권을 어떻게 전수받아가지고 지금 상계님 진리를 기적처럼 만났냐.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전체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정읍 대흥리는 천지의 아버지가 9년 천지공사에서 후천 5만년 가을 천지의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시는 그 기초 터밭이야. 최초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천지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서 수부공사로 결혼을 하신 곳이에요. 상계님 성수 37살 되시던 해 도기 37년 서력 1907년 음력 11월 3일 날 수부 책봉공사가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제 정읍 대흥리의 대사건인데, 이 수부공사를 통해서 천지의 어머니가 인간 역사에 나오시는데, 지구촌 인류의 그 여성들이 남성 문화로부터 이제 학대받고 고난받았던 그 눈물의 세월을 다 청산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생명, 그런 신성이 완전히 발현이 되는 태역사의 출발점이 정읍 대흥리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단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종통 대권이 구리골에서, 구리골 천지공사 무대에서 정읍 대흥리로 옮겨오는데, 그 상징이 뭐야? 그 신단수가 뭘 가지고 오셔? 천지 어머니가 약장을 가져오죠. 약장을 실어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약장은 너의 뭐가 된다고? 신주독이 된다. 신주독. 이게 천주님의 종통 대권, 신명들을 자유자재로 부리셔가지고 인간 역사 새 판을 짜시는 미래 10년 천지공사를 보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천지 종통 대권과 신도 대권이 뭘로 상징되는 거예요? 약장으로. 그 약장을 실어 와서 대흥리에서 이제 수부소라고 붙이시고 포정소문을 열면서 후촌 5만년의 개척의 역사, 도운의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읍 대흥리하고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는 뭐냐, 차이점이. 바로 이 도운공사에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인데,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는 아주 1만 년 전부터 황제야. 상제님의 대행자는 황제다. 그런데 상제님이 이제 후촌 5만 년 새 역사를 여시는데, 당시님의 첫 번째 대행자가 누구냐면은, 즉 상제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천지 어머니를 모시고 역사한 이종 남매간인 월곡 차경석 송도란 말이야. 근데 월곡 차경석 송도는 원래 자기 아버지가 정읍에서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난 대장이거든. 그래서 갑오 동학 혁명 때 동학군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아버지가 이제 살해됐는데, 그 시신을 야밤에 얻고 16세 소년으로 도망 나왔단 말이야. 그런 인생에 아주 너무도 절망스러운 10대 청소년기, 지금으로 말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 죽음,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패망이라든지 일본 제국의 조선 침탈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조선 왕조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 동학의 패망과 후속 전체 과정을 거친 양반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절망의 과정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데, 상제님이 차경성으로 크게 쓰시는 건 뭐냐면은 후촌 5만년 상제님이 지상선경을 건설하는데 도운공사에 뭘 가지고 들어오시냐면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야. 제왕권. 바로 천지 아버지 어머니의 유일한 종통 직계 아들로서 차경성도가 그 왕권 킹십을 가져왔단 말이야, 도운공사에. 그러나 그건 때가 때 아닌 만큼 성공을 못한단 말이야. 상제님은 패망당한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 대흥리는 동학혁명 때 농민군들이 너무 억울하게 수수만 명이 처참하게 죽었어. 그래서 그 신명들을 해원시켜주지 않으면은 후촌 5만년에 대대로 역도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꾸 정치판에 그 역모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동학 역신 해원공사를 차경석에게 주인을 정해서 그 신명들을 다 붙여보낸다. 그래서 이제 정읍 대흥리는 동학혁명군 그 패망의 역사를 해원하는 곳이야. 이게 선천 역사를 마무리하고 후촌 5만년 역사를 선언하는 근현대사의 첫 출발점이 동학혁명인데, 이것이 패망당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거. 이제 그것을 대청소를 하는 것은 정읍 대흥리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천지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5만년 선경세계를 실제로 건설하는 그 꿈을 완성하는 새로운 신전을 짓고, 그 어머니 손길에 의해서 원 역사 새 주인공들이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다. 그래서 이 정읍과 김제, 대흥리와 조종리에 바로 5만년 이 도운의 역사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은 상제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태무님을 만나셔가지고 너와 나의 합동으로 이 3개 우주를 뜯어고친다. 내 나이 9살을 빼면은 내가 너 되고, 네 나이 9살 더하면 네가 나 된다. 내가 너 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다. 또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천지 대권을 넘긴다. 여러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언제예요? 상제님이 어천하시고 나서 2년 뒤 신해년 음력 9월 19일 상제님 성탄 치성을 모시고 그 다음날 이 천지 어머니가 정읍 대흥리 집 마당에서 넘어지신 거야. 천지 성령이 내려오면서 어떤 인간적인 죽음의 의식 경계에 들어갔는데, 방에 모셔드리고서 주문 읽고 간호하니까 정오쯤에 깨어나시면서, 이때 아버지 성령이 실려가지고 천주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으로 경서가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경진생이다. 너는 생일이 6월 초하루, 나는 3월 26세 날이다. 나는 뭐를 맡고?
나는 낙종 씨를 뿌리고, 지금 저기 보면 이렇게 논이 물이 꽉 차 있거든. 거기다 이제 모를 씨앗을 심는 거야. 그게 자라면은 그걸 저 논에다 갖다 심어. 그래서 태모님은 씨를 뿌리시고 파종도수, 파종용이라고 그래. 박공호 성도 증언은. 그리고 차경호 성도는 그 판을 옮겨 심는 거야. 옮겨 심는 게 바로 태모님 모신 5년 뒤, 독이 46년, 1916년에 24방주 조직을 짜면서 독권을 자기 스스로가 장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모님이 2년 동안 거기 계시다가 숨이 막히니까 담배대 하나 들고 나오신 거야. 그래 정음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 부용역까지 와서 새벽에 갈 데가 없잖아. 거기서 이렇게 추운 데서 어둠 속에서 떨고 계신 거야. 그때 상제님이 천종소에게 너희 어머니가 부용역에서 떨고 계시니까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천종소 집 저쪽 넘어서, 저가 공덕이거든. 김제 공덕면 공덕리 천종소 집에서, 송산마을에서 한 달 계시다가 천지 어머니가 바로 이 집에 와서 여기서 한 달 또 계시다가 저 너머 하주에 있는 강흥칠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9개월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도집을 세운 거야. 여기다가 신전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기미 독립 만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독이 48년, 서력으로 1918년 9월 달에 저 남도 제주도에서 실제 강력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자, 제주도 가보면은 서귀포에 법정사라는 절이 있거든. 제주도 법정사 사건은 400여 명의 우리 보천교 신도들 일부 승려들이 그때 주동이 돼가지고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한 항일운동을 벌려가지고 거기 이제 끌려가서 한 40명이 기소당하고 감옥에서 뭐 여러 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어떤 그 마을에서는 약 70%가 보천교를 해서 태모님을 믿어서 그때 가보면 그래. 반 이상이 그때 다 우리 상제님 증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에 제주도 신도 문인택이 10만 원을 면화 포대자루에다가 독립자금을 가지고서 상해 임시정부 보내는 거야. 그런데 목포 경찰서에서 붙잡혔어. 그리고 정읍 대흥리에 차경석 성도가 24방주를 짜가지고 뭔가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18명이 붙들려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천교회 중심 기둥이 되는 인물들이 거반 다 들어간 거야. 6명 빼놓고 최상에 있는 중진 간부가 다 구속이 돼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거기서 죽어간 양반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본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바로 이 조종리에 있는 고 판자 예자란 양반이 전부 만든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래도 일이 날 것 같습니다 하니까 태모님 이거 다 아셔. 어머니로서 이번에는 순리로 내가 직접 조사도 받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한 성도와 더불어서 묶여가지고 목포까지 가신 거야. 목포 경찰서 그때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구금돼서 혹독한 고문도 받으시고 조사를 받으시고 1월 3일 날 기미 독립 만세 부르던 한 달 전에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이곳에 오시면서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치르시고, 천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신 천주 아버지를 위해서 두 번째 신전을 직접 이렇게 짓는데, 이 신전 자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천주공사를 보신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 이게 병인년 바로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사건이란 말이야. 5일 사건. 천지 어머니가 선언하신 거야. 종교 시대는 이미 끝났어. 2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무국대도 시대야. 아버지의 이제 가을 우주 진리. 가을철에 이 진리 열매를 만나는 때란 말이야.